음악 외에 유독 내 주변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걸까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내 삶은 왜 항상 시끄러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 뱀파이어나 교묘한 조종자, 온갖 유독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거리를 지나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데도 그런 포식자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끝없는 감정 소모에 녹초가 된 채 이렇게 중얼거려 본 적 없으신가요?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그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표적으로 삼는 걸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심리, 게임에 휘둘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조종당하는 삶에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늘 평화를 지키려 애쓰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똑같은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갇히고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어떤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인간 마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운명, 불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유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누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지를 결정하는 깊고도 거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더 강해지거나 더 거칠어지거나 소리치고 싸우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있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감정의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내면에 열어둔 채로 지니고 있는 마음의 상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종종 숨기려 애쓰는 취약함, 불안감, 두려움을 감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그들의 눈에 띄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심리적으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비결은 그들과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관계를 끊어내거나 당신 주위에 거대한 벽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칼 융이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던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지고 늘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에 지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그저 상처 주는 말을 되받아치는 법을 배우거나 자기 긍정 기술을 익히거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의 목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어쩌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부끄러워했던 그 부분들을 알고 껴안아야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지 않는 순간 유독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목표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숨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감정의 틈이 더 이상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이 이 비밀을 터득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자유, 두려움 없이 세상을 걸어갈 자유,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지 않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비밀은 결코 유독함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사는 이들에게 보여지거나 인정받고 싶은 필요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감히 발을 들이는 이가 거의 없는 이 깊은 내면의 영토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재 심리학자 칼 융은 그의 생애의 상당 부분을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발견 중 하나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에 뿌리를 둔 무의식적인 패턴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유독한 사람들은 허공에서 나타나거나 무작위로 희생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부분을 동물적인 본능으로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가 그들 내면의 그림자 및 콤플렉스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상처받기 쉬운지, 어디에 두려움, 수치심 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숨기고 있는지 말 한마디 없이도 감지해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드라마에 휘말리고 조종당하는 상황에 처하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당신의 정신이 온전함을 방어해야만 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심코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라고 세상에 알리는 신호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 당신이 억압하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 새어나가는 일종의 에너지로 변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바로 이 감정의 피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힘과 통제력을 행사하고 당신을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드라마를 먹이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측면들, 즉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그가 정신적 온전성 혹은 내면의 견고함이라 부른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견고함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실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빈틈을 이용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진동 주파수와 같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그들의 개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인정이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내면의 견고함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의 전쟁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장하고 긴장하고 다음 공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단단함의 상태에 머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압니다. 이 단단함은 혼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감지됩니다. 마치 감정적 포식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발톱을 박을 틈조차 없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돌멩이처럼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인격에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약점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은 강점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며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죠? 존재조차 몰랐던 것을 어떻게 통합하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견고함은 동기부여 문구나 자기계발서 몇 권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해방적인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를 탓하고 유독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다, 감정 뱀파이어다, 조종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그들과의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환경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심지어 도시를 떠나도 패턴이 종종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 또 다른 비슷한 관계에 빠져듭니다. 통제적인 상사에게서 벗어나 결국 또 다른 상사를 만납니다. 조종하는 친구와 거리를 두면 갑자기 비슷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잔인하지만 해방적인 답을 줍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강렬하게 짜증나게 하거나 끌리게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투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투사란 당신이 참아보거나 인정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유독한 사람은 당신이 혐오하는 모든 것, 또는 당신이 비밀리에 원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분노, 혐오, 혹은 심지어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히 이 사람의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히거나 끌리게 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이기심, 권위주의 또는 조종하는 방식을 혐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 안에도 경계를 설정하고 싶어하고 힘을 원하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억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고 관심을 원하는 것은 추한 것이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충동들을 묻어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그 그림자를 살아내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증오, 반감 또는 심지어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태도가 변해야만 비로소 국가의 심리도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당신의 어떤 상처가 열려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세상에 여기에 고통이 있어요, 여기에 불안이 있어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독한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취약점이 감지되는 곳으로 접근합니다.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종종 당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 당신 안의 무언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이 사람이 내 안에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때 당신은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 힘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자기 이해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독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의 길에 누구를 데려다 놓을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발산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투사를 멈출 때 당신은 감정적 포식자들에게는 머물기 힘든 영토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먹이를 얻을 기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유독한 사람들의 개임에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계속 저와 함께 가시죠. 이제 당신은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투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똑같이 중요한 것, 바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유독한 사람들의 감정 개임에 먹이를 준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 자신이 무심코 이 감정적 포식자들이 찾는 바로 그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분노, 불안, 분노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모든 폭발, 그들이 틀렸다고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 모든 격앙된 연설이나 절망적인 울음, 이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자들에게는 순수한 양식입니다. 마치 춤과 같습니다. 그들이 도발하고 당신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비판, 비꼬는 말, 처벌적인 침묵, 위장된 비난과 같은 작은 감정적 미끼를 던지고 지켜봅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고 평정심을 잃을 때 그들이 이깁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으로 옮겨갑니다. 당신이 문제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고 과장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 후 당신은 죄책감, 피로감, 수치심을 느끼는 반면 그들은 종종 희생자인 척하며 유유히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써 보셨나요? 그 사람이 마침내 눈을 뜨기를 바라며 논쟁하고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사실을 제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아무 일도 없었거나 더 나빴습니다. 당신은 대화가 끝난 후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정말로 자신이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정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미 전투의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압니다. 융은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격렬하게 반응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싸우고 싶은 것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보가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의 발작 버튼을 관찰하며 그로부터 당신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미줄에 가둬둡니다.
그렇다면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립성입니다. 여기서 중립성을 약함이나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중립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조용히 삼키거나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심오한 힘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도발의 평온함으로, 의식적인 침묵으로 또는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응답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 풍선을 완전히 터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굶주린 존재에게서 먹이를 빼앗는 것입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공, 즉 내면의 힘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당신 안의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것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잔인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안에 힘이나 통제력을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자들의 개임에 빠지는 것을 멈춥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 쌓아온 가면들을 허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끔찍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르는 충동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은 가장 큰 위험이 그림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데 있다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악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독한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자유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수치심, 당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려는 필요를 먹고 삽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흥미를 잃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비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현대 심리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화하려고 애쓰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유독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혼돈, 조종 또는 타인의 고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경계를 개발하고 드라마에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약점을 사냥하는 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유독한 사람들이 들어올 감정의 틈이 없는 다른 차원의 현실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붙잡을 곳도 당신을 도발할 방법도 조종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떠나갑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단지 유독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방시켜 진정성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지배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은 다른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개인들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직장 환경이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기진맥진하는 것을 멈춥니다. 가면을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제하려 애쓰다가 지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 존중, 깊이라는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싸우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방법을 찾고 당신이 그것을 보도록 강요할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그 부분을 통합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삶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수만이 아는 감정, 바로 온전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와 공명했다면, 만약 어느 순간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를 청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는지 적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또한 통합의 행위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음악 외에 유독 내 주변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걸까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내 삶은 왜 항상 시끄러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 뱀파이어나 교묘한 조종자, 온갖 유독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거리를 지나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데도 그런 포식자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끝없는 감정 소모에 녹초가 된 채 이렇게 중얼거려 본 적 없으신가요?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그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표적으로 삼는 걸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심리, 개임에 휘둘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조종당하는 삶에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늘 평화를 지키려 애쓰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똑같은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갇히고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어떤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인간 마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운명, 불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유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누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지를 결정하는 깊고도 거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더 강해지거나 더 거칠어지거나 소리치고 싸우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있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감정의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내면에 열어둔 채로 지니고 있는 마음의 상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종종 숨기려 애쓰는 취약함, 불안감, 두려움을 감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그들의 눈에 띄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심리적으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비결은 그들과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관계를 끊어내거나 당신 주위에 거대한 벽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칼 융이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던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지고 늘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에 지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그저 상처 주는 말을 되받아치는 법을 배우거나 자기 긍정 기술을 익히거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의 목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어쩌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부끄러워했던 그 부분들을 알고 껴안아야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지 않는 순간 유독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목표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숨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감정의 틈이 더 이상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이 이 비밀을 터득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자유, 두려움 없이 세상을 걸어갈 자유,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지 않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비밀은 결코 유독함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사는 이들에게 보여지거나 인정받고 싶은 필요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감히 발을 들이는 이가 거의 없는 이 깊은 내면의 영토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재 심리학자 칼 융은 그의 생애의 상당 부분을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발견 중 하나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에 뿌리를 둔 무의식적인 패턴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유독한 사람들은 허공에서 나타나거나 무작위로 희생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부분을 동물적인 본능으로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가 그들 내면의 그림자 및 콤플렉스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상처받기 쉬운지, 어디에 두려움, 수치심 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숨기고 있는지 말 한마디 없이도 감지해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드라마에 휘말리고 조종당하는 상황에 처하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당신의 정신이 온전함을 방어해야만 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심코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라고 세상에 알리는 신호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 당신이 억압하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 새어나가는 일종의 에너지로 변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바로 이 감정의 피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힘과 통제력을 행사하고 당신을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드라마를 먹이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측면들, 즉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그가 정신적 온전성 혹은 내면의 견고함이라 부른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견고함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실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빈틈을 이용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진동 주파수와 같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그들의 개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인정이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내면의 견고함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의 전쟁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장하고 긴장하고 다음 공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단단함의 상태에 머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압니다. 이 단단함은 혼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감지됩니다. 마치 감정적 포식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발톱을 박을 틈조차 없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돌멩이처럼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인격에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약점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은 강점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며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죠? 존재조차 몰랐던 것을 어떻게 통합하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견고함은 동기부여 문구나 자기계발서 몇 권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해방적인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를 탓하고 유독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다, 감정 뱀파이어다, 조종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그들과의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환경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심지어 도시를 떠나도 패턴이 종종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 또 다른 비슷한 관계에 빠져듭니다. 통제적인 상사에게서 벗어나 결국 또 다른 상사를 만납니다. 조종하는 친구와 거리를 두면 갑자기 비슷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잔인하지만 해방적인 답을 줍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강렬하게 짜증나게 하거나 끌리게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투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투사란 당신이 참아보거나 인정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유독한 사람은 당신이 혐오하는 모든 것 또는 당신이 비밀리에 원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분노, 혐오, 혹은 심지어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히 이 사람의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히거나 끌리게 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이기심, 권위주의 또는 조종하는 방식을 혐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 안에도 경계를 설정하고 싶어하고 힘을 원하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억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고 관심을 원하는 것은 추한 것이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충동들을 묻어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그 그림자를 살아내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증오, 반감 또는 심지어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태도가 변해야만 비로소 국가의 심리도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당신의 어떤 상처가 열려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세상에 여기에 고통이 있어요. 여기에 불안이 있어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독한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취약점이 감지되는 곳으로 접근합니다.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종종 당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 당신 안에 무언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이 사람이 내 안에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때 당신은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 힘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자기 이해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독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의 길에 누구를 데려다 놓을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발산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투사를 멈출 때 당신은 감정적 포식자들에게는 머물기 힘든 영토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먹이를 얻을 기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유독한 사람들의 개임에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계속 저와 함께 가시죠. 이제 당신은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투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똑같이 중요한 것, 바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유독한 사람들의 감정 개임에 먹이를 준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 자신이 무심코 이 감정적 포식자들이 찾는 바로 그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분노, 불안, 분노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모든 폭발,
그들이 틀렸다고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 모든 격앙된 연설이나 절망적인 울음, 이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자들에게는 순수한 양식입니다. 마치 춤과 같습니다. 그들이 도발하고 당신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비판, 비꼬는 말, 처벌적인 침묵, 위장된 비난과 같은 작은 감정적 미끼를 던지고 지켜봅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고 평정심을 잃을 때 그들이 이깁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으로 옮겨갑니다. 당신이 문제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고 과장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 후 당신은 죄책감, 피로감, 수치심을 느끼는 반면 그들은 종종 희생자인 척하며 유유히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써 보셨나요? 그 사람이 마침내 눈을 뜨기를 바라며 논쟁하고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사실을 제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아무 일도 없었거나 더 나빴습니다. 당신은 대화가 끝난 후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정말로 자신이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정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미 전투의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압니다. 융은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격렬하게 반응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싸우고 싶은 것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보가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의 발작 버튼을 관찰하며 그로부터 당신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미줄에 가둬둡니다. 그렇다면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립성입니다. 여기서 중립성을 약함이나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중립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조용히 삼키거나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심오한 힘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도발의 평온함으로, 의식적인 침묵으로 또는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응답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 풍선을 완전히 터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굶주린 존재에게서 먹이를 빼앗는 것입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공, 즉 내면의 힘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당신 안의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것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잔인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안에 힘이나 통제력을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자들의 개임에 빠지는 것을 멈춥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 쌓아온 가면들을 허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끔찍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르는 충동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은 가장 큰 위험이 그림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데 있다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악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독한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자유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수치심, 당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려는 필요를 먹고 삽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흥미를 잃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비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현대 심리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화하려고 애쓰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유독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혼돈, 조종 또는 타인의 고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경계를 개발하고 드라마에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약점을 사냥하는 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유독한 사람들이 들어올 감정의 틈이 없는 다른 차원의 현실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붙잡을 곳도 당신을 도발할 방법도 조종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떠나갑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단지 유독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방시켜 진정성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지배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은 다른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개인들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직장 환경이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기진맥진하는 것을 멈춥니다. 가면을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제하려 애쓰다가 지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 존중, 깊이라는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싸우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방법을 찾고 당신이 그것을 보도록 강요할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그 부분을 통합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삶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수만이 아는 감정, 바로 온전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와 공명했다면
만약 어느 순간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를 청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는지 적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또한 통합의 행위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음악 외에 유독 내 주변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걸까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내 삶은 왜 항상 시끄러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 뱀파이어나 교묘한 조종자, 온갖 유독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거리를 지나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데도 그런 포식자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끝없는 감정 소모에 녹초가 된 채 이렇게 중얼거려 본 적 없으신가요?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그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표적으로 삼는 걸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심리, 게임에 휘둘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조종당하는 삶에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늘 평화를 지키려 애쓰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똑같은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갇히고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어떤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인간 마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운명, 불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유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누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지를 결정하는 깊고도 거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더 강해지거나 더 거칠어지거나 소리치고 싸우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있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감정의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내면에 열어둔 채로 지니고 있는 마음의 상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종종 숨기려 애쓰는 취약함, 불안감, 두려움을 감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그들의 눈에 띄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심리적으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비결은 그들과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관계를 끊어내거나 당신 주위에 거대한 벽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칼 융이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던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지고 늘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에 지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그저 상처 주는 말을 되받아치는 법을 배우거나 자기 긍정 기술을 익히거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의 목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어쩌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부끄러워했던 그 부분들을 알고 껴안아야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지 않는 순간
유독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목표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숨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감정의 틈이 더 이상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